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오늘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제3지대 통합신당이자 국회 의석수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공식 출범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시장 후보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달동의 건물에 대해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미등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오늘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제3지대 통합신당이자 국회 의석수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킵니다. 창당대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콘셉트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됩니다. 양측은 창당대회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입니다. 지도부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지명해 구성할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첫 지도부 회의가 열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공식 출범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창당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창당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말들을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의견들이 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하면서 상설특검 1호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신당 창당 작업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이 사건 좀 민주당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창당 작업 오늘 마무리되면 속도를 내실 예정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자꾸 그 양치기 소년의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이미 저희들은 빠지지 않고 민주당은 또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계속 이것을 특검을 주장하면서 해왔는데 이미 이것이 만성이 되어서 어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국정원은 이번 간첩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제 뻔뻔하게도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덫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정말 국민 여론을 저희가 앞에 내세우고 이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또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법이 점점 더 밝혀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과 국정원이 함께 짜고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같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큰 검찰에 자기들이 수사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하면서 그 상설특검 1호로 바로 이 문제를 그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시장 후보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달동의 건물에 대해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미등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전 의원과 심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매매 의혹 업소 건물주이자 해당 건물을 미등기한 것으로 드러난 후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던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더군다나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건물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월세를 높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때 김기현 의원 역시 높은 월세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통상 현금으로 받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기현 의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수입을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출범과 동시에 기초선거 폐지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초선거 폐지 논란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뒤로 당내 중진그룹과 초재선 신진그룹 사이에서 기초선거 폐지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해 창당이 되면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며 창당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단 시간 내 박근혜 대통령과 단판을 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만 기초공천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그러면서 일선에서 싸워야 할 병사를 맨몸으로 내모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적인 충돌과 갈등의 조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기초 무공천과 관련해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 명의 선수를 내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당연히 한 명 내보낸 팀이 1등하기가 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선거는 5% 이내에서 당락이 좌우되는데 무소속 후보가 2명 정도만 더 나오면 5%를 넘게 된다. 지역 선거를 치르는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가 패닉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공천에 대해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정당 정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선거에서 개인에게 떠넘기게 된다면 정당의 책임 정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통합신당 지도부의 무공천 고수 방침에 대해서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제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공천하는데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조금 과잉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무공천 철회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을 뒤집으면 국민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나, 역대의 사기꾼 집단으로 보시지 않겠나라고 일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추진단 당원 당규분과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공천을 안 하면 후보들이 난립되고 그럼 한 명만 내는 새누리당 후보와의 관계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걱정들인데 그런 불리할 것을 각오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통합하고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너무 걱정이나 패배의식을 갖는 것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근거지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저희 대전 지역만 해도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끼리 야권 후보들끼리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다. 모두 나가면 필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기존 3배수가 아닌 2배수로 압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김항식 밀어주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어제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3배수로 압축된 정몽준, 김항식, 이혜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차례 정밀조사를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 순회 경선을 확정한 마당에서 정밀 여론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겠다는 것은 경선에 나갈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이혜훈 후보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원조 친박으로 그를 사전 탈락시킴으로써 친박 진영에서 밀고 있는 김항식 후보에게 친박 표심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으면서 정몽준, 이혜훈 후보 측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 측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당에서 밝힌 3배수 경선이라는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당에서 주장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혜훈 후보 측 역시 종전 3배수 원칙을 당이 무너뜨리고 2배수로 가려는 것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음모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소속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경선 경쟁 후보인 박민식 의원과 낮은 단계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부산 출신이 시장이 돼야 낙후된 서부산이 발전할 텐데 두 사람이 나와서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박 의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해오고 공직 생활을 한 것이 전부라며 다양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35분과 2시 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씩을 발사했다면서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거의 5년 만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돼 발사됐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의 날씨가 찾아오겠고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1도, 습도는 64%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